우리 영철 학생은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네, 역사를 좋아하죠. 저랑 사실 라디오에서 역사를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저의 수세자로서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중간에 뭐 테스트 같은 거 있나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은 한번 네. 지식을 한번 뽐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준비한 게 3.1운동 특집이에요. 사실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사건이라 난 그래도 조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 3.1운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3월 1일인데 김인현 3월 1일. 맞아요. 그 김인현은 19년 아주 잘하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3.1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였죠. 네. 그럼 만약에 어떤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영철 학생한테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영철 학생의 감정은 어떻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도 없었을 테고 자유도 없고 웃음도 없었을 테고 웃음도 없었고 여름이었는데도 어떤 혹독한 겨울을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사실 정답인데 만약에 취재를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해맑게 웃으면서 저는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은 너무 비참하고 어려웠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인식이 나오게 됐던 배경 자체가 실제 일본의 통치 방식에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진짜 말 그대로 무력으로 총과 칼로 억압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일본인이 항상 얘기했던 게 북어랑 조선인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너무 억압적으로 통치를 했고 무단 통치기에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됐어요. 독립운동을 할까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던 완전한 억압적인 통치의 시기였던 거죠. 이 무단 통치기의 상황 속에서 사실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무단 통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꿔놓은 게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1910년대 우리나라가 무단 통치로 돌아가고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럼 전쟁이면 당연히 쉽게 생각해서 승전국도 있고 패전국도 있겠죠. 네. 그러면 승전국은 패전국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러면 패전국이 뭐가 없어야 전쟁을 못 일으킬까요? 무기는 근데 뭐를 주고 사죠? 돈을 주고 사죠. 돈을 주고 사죠. 그러니까 승전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해체해버리려고 했어요. 승전국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그래서 뭐를 발표하게 되냐면 패전국 식민지의 민족은 스스로 결정해라. 독립할지 말지를. 이 사상을 민족 자결주의라고 합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는 했는데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승전국 식민지 우리나라에게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무단 통치계 삼엄한 통치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3.1운동이 전개될 수는 없었으니까 뭔가 하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려졌던 고종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독을 먹여서 죽였대라고 했던 고종 독살설입니다. 근데 고종이 진짜 독살이 되었는가, 고종이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고종 황제가 밤마다 마시던 이 야식으로 식혜가 있었는데 그 식혜를 정말 맑은 물로 만든 식혜를 마셨대요. 근데 식혜를 드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이 독을 탔을 것이다. 근데 독살의 징후로 보이는 게 한복 입어보셨죠? 한복이 품이 어때요? 엄청 넉넉한데 고종 황제가 그 식혜를 먹고 몸이 너무 퉁퉁 부셔가지고 한복의 바지를 잘라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고종 황제 저렇게 안타깝게 한평생 고생하다가 독살돼서 돌아가시고 하는 뭔가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종의 딸이었던 덕혜옹주는 일본에 끌려갔을 때 일본인들이 주는 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았대요. 항상 보온병에다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독살됐기 때문에 나도 독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이 독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고종의 장례식 때 분명히 서울로 장례식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테니까 그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되면 다른 나라도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알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2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3.1 만세운동은 누가 사실 기획을 했을까요? 일제강점기에도 2명 이상 모이는 게 가능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종교 활동은 허용을 해준 거예요. 교회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민족대표라고 일컫고 이 민족대표가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3.1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나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1919년의 달력이거든요. 고종의 장례식은 3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의 장례식 그 당일날 이렇게 만세운동을 벌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월 2일 일요일날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 가니까.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날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민족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서 여기서 사실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진압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조용히 민족대표 중에 한 명이 알고 있던 음식점이었던 태화관에 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민족대표 역할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들은 스스로 경찰한테 자수를 하게 되면서 잡혀가게 되고 여기에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번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게 학생들이었어.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주워 가지고 가서 탑골공원에 가가지고 팔각정 위에 올라가서 낭독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었고요. 근데 일본이 생각하기에 이 운동을 주도하고 확산시키는 게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을 학교를 못 가게 하면은 운동이 확산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휴교령을 내리는데 그랬던 학생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만세 시위를 주도를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농촌까지 확산되고 농촌에서 다시 해외까지 확산됩니다. 그래요? 해외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완전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이리장터 시위 같은 경우에는 문용기라고 하는 분이 교사셨는데 맨 앞에서 태극기를 오른팔로 들고서 만세 시위를 했대요. 근데 일본이 오른팔을 잘라버린 거죠. 그때 기록을 보면 왼팔로 태극기를 들고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왼팔도 잘라서 목숨을 잃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태극기를 주워서 만세운동을 벌였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돌이라도 던지면서 싸워 나갔던 거죠. 그 사실 3.1운동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 사람이 유관순이잖아요. 네. 유관순도 이때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옥살을 당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익숙한 거는 별로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3.1운동도 사실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만세 시위를 벌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전공하고 나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기적 같은 사건이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사실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이때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기에 한 목소리로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사실은 다시 없을 기적 같은 사건이었죠. 이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이화학당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자기 눈앞에서 아오네 장터. 맞아, 아오네 장터에서 아오네 장터. 엄마 아빠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를 직접 목격을 해요. 그 상황에서도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친오빠랑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아니 처벌은 너네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재판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기도 하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감옥 안에서도 만세 시위를 주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의 모습은 실제 그 나이에 그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요.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부은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심각하게 이목구비가 일그러진 상태까지 고문을 받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제암리 지역에서도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암리 교회당에다가 제암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넣어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면서 제암리에서도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묻힐 뻔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사람이 당시 세브란스 이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의사이자 선교사로 왔던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다른 나라 이제 외신에 막 알리게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괘씸하다고 해서 이 스코필드를 우리나라 바깥으로 쫓아내버려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셨던 분이라 광복하고 난 다음에 1959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6.25 전쟁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시다가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시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가 엄청난 이 영향을 끼쳤던 게 일단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원래는 총과 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였다가 총과 칼로 통치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조선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줄게 라고 하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성을 했어요. 3.1운동이 왜 실패를 했을까? 이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줄 정부가 없었다. 우리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